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무역 클레임 해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클레임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한 6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청구권의 포기. 내가 이번엔 봐줄게. 이번엔 클레임 제기 안 할게. 두 번째는요. 당사자 간의 화해. 라는 게 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알선, 네 번째는 조정, 다섯 번째는 중재, 여섯 번째는 소송, 재판. 예. 이 6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클레임을 해결 보면 된다. 그래서 클레임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힘들어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길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는 재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중재하는 것이 재판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재보다는 조정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레임이 발생 안 하면 제일 좋죠. 예, 미리미리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니까. 근데 혹시라도 클레임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조정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정의 효과가 강제성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대개는 조정의 경우에 강제성은 없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조정보다는 중재가 낫다라는 거죠. 이제 중재 얘기 이제 해드릴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중재니까. 그래서 중재가 재판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럼 중재가 뭐냐? 중재라 함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합의에 의한다라는 게 뭐냐면 중재로서 해결을 보려면 반드시 당사자끼리 클레임 생기기 전이나 아니면 생긴 후라도 반드시 합의가 돼야만 중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보다는 다른 거예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양측의 중 누구든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법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고 이때 제3자가 누구냐? 이게 대개는 상사 중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사 중재원. 나라마다 상사 중재원,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라는 게 다 있다고 했어요. Commercial Arbitration Board가 다 있다고 했어요.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최종적인 방법이에요. 중재가 끝났는데 중재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을 해서 나 소송할래?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재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 간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중재로 해결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이거 계약서에 그냥 조항을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와 나서의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어느 기관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중재로서 해결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아니면 별도의 합의문, 어그리먼트를 만드셔도 돼요. 뭐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재 합의하는 시점은 언제 해야 되냐? 꼭 그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아니면 뭐 분쟁이 생기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긴 다음에도 합의만 보면은 중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야, 이 중재로서 하자 합의 보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쵸? 그 대개는 그래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써놓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arbitration clause 아니면 arbitration 중재 조항 이렇게 검색하시면은요, 예, 좋은 샘플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러한 중재 조항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중재 합의문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샘플들이 그래서 그렇게 구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게 재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왜 난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재와 조정제도는 어떻게 알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을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기억하실 건 뭐냐? 이 중재라는 거는요. 중재라는 거는 어디서 하느냐? 상사 중재원에서 되게 한다. 근데 상사 중재원이라는 건 민간 기구거든요. 근데도 중재 판정이 나게 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와 동일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 그러면 일단 좀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중재 그러면 중재는 다 민간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편하죠. 음. 저는 중재를 진행해 본 적은 없고요. 조정이나 알선은 제가 다른 상사중재원의 알선 조정인으로 예, 위임을 받아서 해본 적이 있죠. 음. 중재도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알선이나 그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판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지만 중재는 강제력이 있다. 예.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왜 그러냐? 민간인들이 판단했는데 어떻게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느냐? 그거는 각 나라 법에서 그걸 위임을 해줘서 그래요. 권한은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재라는 거는요, 이건 단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3심까지 안 가요. 음, 변호사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장소에 당사자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인데요.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개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아세요? 소송 걸리면 누가 이길까요? 잘못한 사람? 아니, 잘못하지 않은 사람? 소송을 건 사람?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돈 많은 쪽에서 이길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법이 공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돈 많은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대기업체하고 소송 붙어가지고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자,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도 필요 없고 1심으로 끝나버리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이 이길 확률도 별로 없다. 그래서 되게 무역에서는요, 되게 분쟁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중재로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유리한 점, 특징을 말씀드리면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단심으로 끝나니까 신속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요. 우리 요새 재판하는 거 보면 그쵸? 정치적인 사건들 꽤 많았잖아요. 큰 사건들이. 그쵸? 계속 미루고 몇 년이 됐는데 2심도 진행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상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해결. 그럼 뭐 재판은 공정하지 않느냐? 에이, 공정하겠죠. 공정하다고 믿어야죠. 그쵸?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 예, 변호사 안 써도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절차의 비공개. 예, 절차의 비공개. 그래서 재판은 공개 원칙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비공개다라는 거죠.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절차의 비공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단심제다. 1심, 2심, 3심 없어요. 1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1심으로 끝나버린다. 그 다음에 거래 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을 한다. 대개 중재인들이 보통 3명으로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중재판정부가. 그때 한 사람은 무역 전문가,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대개는 그 대학교 법학 교수. 그래서 그 무역 거래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법원에서 하게 되면 판사들 무역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쵸? 재판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뭐 무역을 뭘 해본 분들이 계실 확률이 적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뜻밖에도 award라는 표현을 써요. awards. 보통 우리가 award 그러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상을 얘기하죠? 뭐 오스카 어워드, 에미 어워드 해가지고 중재 판정을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집행 능력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미국 회사를 상대로 중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100만 불을 당연히 미국이 우리한테 100만 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러면 미국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해요. 중재 판정의 결과를 갖고. 그거 왜 그러냐면 국제 협약 중에 뉴욕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 뉴욕 협약이 뭐냐면 바로 중재 판정의 외국에서의 집행력을 보장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 그 국가에 속한 기업체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는 거냐? 중재 판정문을 갖고 상대국 미국이면 미국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 법원에서는 이 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만들어줘요. 뉴욕 협약에 따라가지고, 뉴욕 컨벤션에 따라가지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중재가 재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중재라는 거는 각 나라에 있는 중재원에서 중재를 해결하게 된다. 재판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 단심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이 중재라는 것은 반드시 중재 합의가 있어야만 중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야 된다. 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을 할 때는 계약서에 쓰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이 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심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중 상사중재 커머셜 아비트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